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언 투자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민입니다. 자, 이번 주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우리 시장,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는 분위기 보여줬습니다. 특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 조정을 받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50분 동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748선 빨간불 켜냈지만 보합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 낙폭을 키워가면서 엇갈리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는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59선으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0.6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파란불 켜낸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4,40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은 3,000억 원가량 매도하는 분위기, 기관은 1,600억 원가량 매도하는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정반대의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요. 기관만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87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500원가량 넘게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1,200억 원가량 매도하는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빠지면서 96,500원 선 지나갔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빨간불 켜냈습니다. 0.77% 상승하는 분위기, 4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주는 빨간불 켜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36% 보합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봤는데요. 2차 전지 흐름 오늘도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5만 5천 원 선 지나가면서 8%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7만 1,400원대 지나가면서 23% 빨간불 켜낸 오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시장에서 갖는 비트코인의 장악력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59%입니다. 이번 주 내내 58%를 이어갔지만 오늘은 1%대 상승하는 분위기 연출됐고요. 오늘 알트코인은 28%로 그대로 유지하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갖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뵙게 됐습니다. 제가 전문가님은 사실 뵌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뭐 연습하신 것인 건지.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냥 네. 원래 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타고났다라는 말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만큼 오늘 방송 또 좋은 방송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성도 궁금해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스탠스를 살짝은 좀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좋게 수정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위험 회피를 해야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지역은행들이 파산을 할 수 있다라는 연쇄 파산에 대한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9월에 트라이컬러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자동차 대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파산을 하면서 뭐 피프스 서드 은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은행들에게 재정 부담을 그대로 안겨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예견이 됐던 건데 단기간 안에 터질까 싶었는데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다시 제2의 어떤 금융위기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지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좀 전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잘 올라가는 주식 그리고 업종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잘하면은 오히려 시장 대비 더 초과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렇게 좀 주목을 잘 해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방송 말미에 공략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 조정을 받는 우리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방향성 잘 잡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지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의 어떤 주도주를 잘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주를 잘 거래를 못하면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우려대로 시장 하락장이 왔었을 때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소수의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 하락이나 약세를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도주를 잘 잡아내려면 그날의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업종의 그날 이슈 그리고 그 배경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강세 흐름 섹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제랑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2차 전지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2차 전지가 단기간 안에 이 캐즘을 극복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캐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글로벌입니다. 전체 전기차 시장 판매량이 20%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30% 시장을 점유를 하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목들 더 올라가도 돼.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라는 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캐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저는 긍정론자가 부정론자, 비관론자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맞아요. 그래도 명백한 팩트나 리스크는 인지를 한 상황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기술 혁신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되게 진부한 말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전기차를 정말 극도로 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거든요. 실제로 화재가 나면 커다란 이제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은 2차 전지 자체에 있는 액체 전해질의 가연성 때문에 실제로 불이 붙으면 그게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체로 바꾸는 게 이제 전고체 기술이죠. 고체 전해질은 불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배터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27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중요한 거는 ESS죠.
아무래도 그 이제 저장 장치 자체가 전력 저장 장치 자체가 AI 내러티브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상승 요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공급 과잉.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다 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내용을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2023년도 때 2차 전지가 정말 크게 올라갔었을 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컨센서스는 뭐였냐면 2028년까지 단 한 해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리튬 가격 조정도 없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세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바로 한 해 만에 그죠?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급격하게 그죠? 역성장 나는 국가도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크게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20% 늘어나는 것이 엄청 커다랗게 성장을 해서 진짜 캐즘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너무 저조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저 효과라고 보통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금리로 인한 수요 둔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가 수요는요. 금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처럼 뭐 0%, 0.5% 금리로 가기는 향후 10년, 15년 안에는 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수요 둔화가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올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3년 안에 이 메타가 다시 시장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가지고 있대 사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교육방, 밴드방에서도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 해가지고 수익 봤습니다. 어떤 종목 트레이딩을 했는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용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근데 제가 방송국에 출근하기 전이라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요. 오늘 어쨌든 본장에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건 2차 전지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15위에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보면 어때요? 에코프로 BM,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LNF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모두 다 2차 전지죠.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과 2차 전지 종목들이 대표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너는 계속 주도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박성재 전문가 너랑 같이 하면 이런 주도주를 실제로 잡을 기회가 있느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매번 밴드방에요. 아침 장전에 그날 금일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 영상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전 8시 55분이죠. 장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고요. 이 영상에서는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을 이야기를 드려요. 자, 종목들 보면 어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LNF,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시장 주도주, 오늘 좋을 거다라고 이미 제가 장전에 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런 내용들 본인들의 수익으로 치환하고 싶으면 들어오셔서 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안 지우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항상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최상위부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시장 주도주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주도주를 저점에서 잡는 기법 뭐죠?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스마트머니 기법이잖아요. 자, 보시면 에코프로도요. 오늘 이렇게 상승 나오기 전에 이미 스마트머니 신호가 떴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장 전에 에코프로를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당장 어제 거래량이 세게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신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오늘 장중에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급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거래량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법을 배우신 분들은 2차 전지 주도주 되기 전에 저점에서 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스마트머니 신호 제가 그냥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밴드방 오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뜬 종목들, 간 것들만 보여드리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매번 제가 그날 방송에 나와서 그날 주도주들에 대입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도주들의 저점에는 항상 스마트 머니 신호들이 결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무조건 100%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신호를 가져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없어요. 왜? 신호 뜨고 나서 결국에 떨어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호는 매매의 기준이잖아요. 기준.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뭘 이야기 드려요?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신호가 뜨고 나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까지 파악하려면 이 모멘텀에 대한 경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금일 주요 포인트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든 직접적인 매매 신호를 드리든 계속해서 이제 시장 주도주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돕고 있으니까요.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강세를 보였지만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었죠.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날짜입니다. 오전 9시 21분에 에코프로 머티 저는 교육방에서 매수 의견 제시 드렸습니다. 언제냐면 분봉 차트거든요. 이 시간에 드렸어요. 잡을 수 있는 시간대가 상당히 오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요. 편하게 높은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오늘 시장 주도주에서요. 저는 이렇게 시장 주도주에 대한 매매 신호도 이렇게 잘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15위에 위치했던 종목 중에 반도체 종목이 있습니다. 요새 핫한 종목, 한미반도체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실제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분봉인데요. 요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때 15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12시에 이야기 드려가지고 아직까지 보유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혼자 스스로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인사이트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주식에서 이제 어쨌든 매매 전략을 잘 세워드리죠. 수익을 잘 보면 그 수익을 본 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좋은 포트폴리오로 계속해서 이동해서 굳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주식과 비트코인을 5대5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성적이 안 좋죠. 예, 최근에는 굉장히 좀 다른 자산 대비 못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IBIT라고 해가지고 이 맨 사이드에 있는 자산운용사 ETF를 보게 되면은요 순유출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블랙록이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운영하라 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고 가장 큰 운용사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 ETF는 왜 자금 유출이 잘 안 되냐면 실제로 본인들에게 문의가 오는 고객들을 실제로 비트코인을 1에서 2% 담아야 된다라고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지금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아직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요거를 시행을 곧 있으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도 멈출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견고하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급격하게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보는 이유의 기사인데, 근데 이게 조금 자극적이긴 합니다. 미국의 지형은행 위기가 뭐 비트코인 폭락의 전조냐 이런 자극적인 이슈가 있지만 실제 내용은 뭐예요? 자이언스 뱅코프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그 지역은행도 결국 상업은행들이 어때요? 지금 대출을 손실 처리를 하면서 뭐 파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트라이컬러입니다. 트라이컬러라고 하는데 트라이컬러라고 하는 이 서브프라임 대출업체, 자동차 대출 업체예요. 여기가 작년에 9월 12일인가 13일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프트 서드라고 하는 은행부터 해가지고 벌써부터 막 재정 문제가 막 발생을 하고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이미 다이먼, 그죠? JP 모건 회장이죠. 이분도 뭐 바퀴벌레 한 마리 보였다라는 건 한 마리만 있겠냐? 여러 마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비슷한 사태가 2023년 3월에도 있었어요. 뭐냐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죠. 그죠?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고 나서요.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휘청였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올라간 자산들이 있어요. 금이랑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왜 그래요?
자, 비트코인은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 장부입니다. 왜 은행이 지금 되게 폰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냐면 지급 준비율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면 상업은행 지급 준비율이 막 5%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행에 5% 이상 자금을 한 번에 인출한다라고 해서 다 찾아가잖아요. 인출을 못 해줍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뭐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손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뱅크런 사태가 터져서 예금 인출 더 못해서 파산을 해버리는 사태가 터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런 비트코인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을 이해하는 데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가 문제가 뭐예요? 은행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게 상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이 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을 돈을 찍어서 풀어내면은요. 이 100만 원으로 끝이 아니죠. 이 100만 원을 누군가 예금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누군가 예금을 합니다. 100만 원. 그럼 은행에 이거 가만히 안 냅둬요. 누군가에게 또 대출을 해줘요. 그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걸 갖다가 또 전세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전세 자금 받은 사람은 이걸 갖다가 뭐 다른 소비를 하든지, 그죠? 혹은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만 원을 풀었지만 100만 원에 신용 승수가 더 붙어버리는 거죠. 신용이 더 팽창하는 효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고 신용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 위기로 치닫은 게 금융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대출을 억제하자. 근데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까 돈만 풀어요. 잉여 자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잉여 자금들이 결국에 또 수익을 원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모신용 쪽으로 자금이 무리하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무리한 레버리지가 결국에는 트라이컬러 파산 사태를 발생하게 되는 거고 지역은행들의 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2차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빅사이클이 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워질 때는요. 금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만 보더라도요.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포트폴리오 결합 전략까지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시즌이 다시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2차 전지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에코프로도 좋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데 올라가기 전에 다 잡아낸 게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지금 무료로 모두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타고 엠밴드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이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오신 다음에 무료로 기법까지 받아볼 수 있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주식과 코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시고 계십니다. 젊으신 만큼 코인까지 섭렵하고 계신데요. 나는 주식도 그렇지만 코인도 좀 잘하고 싶다. 다들 코인 하던데 이 코인도 좀 스마트하게 투자해보고 싶으시다면요. 엠밴드 공부방 오신 다음에 쉽게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시면요. 문자로도 입장할 수 있는데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종목들 리뷰도 들어보고요. 또 기법까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출연해가지고 드렸었던 종목들이 역시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이제 잡아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소개를 드렸었던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목표가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 보일 겁니다. 20%에서 30%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 대비로 보게 되면은 더 높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3차 목표가라든지 목표가 수정에 대한 부분들도 밴드방에서 계속해서 고지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뭐 성과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8회차 출연입니다. 제가 밀리언 투자 8회차 출연인데 8회차 출연 동안에 드렸었던 종목들이 고르게 다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 종목들 중에 특히 제가 픽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올라가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1회차 때도 제가 작년에 나왔었던 성과를 보여드렸지만 뭐 2개월 지나면 100%씩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마찬가지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많이 포착을 했고, 그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이후에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인 4만 원까지 제시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뭐 4만 원은 훨씬 넘었죠. 그죠? 거의 5만 원 근처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고 금리 인하를 더 급격하게 해야 될 요인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사무 시장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급격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수요가 확인되고 매년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세가 멈췄고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어때요? 시세가 잘 나오죠.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목표가 5만 원 제시 드렸죠. 저는 5만 원 가도 다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가에 도달할 때마다 10에서 20%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해서 보유해서 다음 목표가대로 차곡차곡 매도하면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스마트 머니 신호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제가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파트너십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가게 됐었을 때 그 밑단에 있는 뭐 웨이퍼 테스트 1차 협력사인 두산 테스나가 거기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아웃퍼폼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가 저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제가 보는 관점이었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도 돌아져 나오고 포착이 되었고 추세 자체도 좋은 흐름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에도 다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로 5만 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어때요? 5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전히 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도체는 제가 언제까지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시장에 커다란 리스크가 없다는 가정하에 금리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은요 연말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은행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미루어 넣었었던 인프라 투자를 금리가 떨어지면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그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할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GPU 칩이 들어가고 HBM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그죠? 또 이제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그런 선순환 고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좋을 것이다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 5만 6천 원이지만 5만 6천 원에 오더라도 다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방에서 미리 더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만 8천 원대에 시세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벌써 지금 5만 원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말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그죠? 지난주죠. 지난주에 상한가 갔고요. 9월 25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대차 그 휴머노이드 로봇 판권, 로보틱스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 43,000원 제시를 드렸는데
당연히 월등히 넘어준 모습이고 지금은 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정에 오히려 못 산 사람들은 아직도 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에 대한 메타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 사실 이럴 때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말씀을 못 드렸죠. 그래서 박성준 전문가랑 미리 함께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다 아셨을 거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을 먼저 배우셨던 분들은 여기서 잡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3차 목표가 5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림 로봇. 자,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준비를 좀 잘 못했는데 슈림 로봇이 2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어제 방송 보시면은요, 제가 2차 목표가를 4,800원. 4,800원에 제시드립니다. 왜냐하면 1차 목표가 어제 도달했잖아요. 급등이 나와서 이번 주 안에 시세가 이미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장중에 거의 4,860원. 그죠? 이제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돌파하고 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또 슈림 로봇이에요. 왜 그러냐면 AI 이동 로보틱스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먼저 휴머노이드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공장에 먼저. 그러면 자율 이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먼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쪽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갑니다. 뭐만 잘 계산하면 돼요. 모멘텀이에요. 이 모멘텀은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는 받아가시고 모멘텀은 제가 계속해서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신호가 뜬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방에서 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주도주 제가 교육방에서 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거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어쨌든 이 슈림 로봇 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3차 목표가 5,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이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머니는 뭐예요?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이 똑똑한 돈을 스마트 머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모든 그 이제 흐름이 다 스마트 머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다 구별을 하는 스킬들이 전문가들은 다 있겠지만 저의 어떤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호를 먼저 포착을 한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신호 공식에는요, 거래량 공식은 없습니다. 제 노하우는 뭐냐면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가든 행보 추세로 가든 그동안의 파동에서 없었던 정도의 변곡. 이 변곡 수식은 저의 기준이고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수식대로의 어떤 변곡이 나타났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발생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신호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변곡이 나오다가도 바로 꺾어져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여부예요. 자, 이 1, 2번은 그냥 한 번씩 훑어만 보고요.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혹은 폭발적으로 하루 이상 거래가 증가를 하는지 이게 매매의 기준이에요. 자, 이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자, 보세요. 신호가 뜨고 변곡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없었던 이 급격한 변곡을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수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 뭐냐면 손절 추세선이 타이트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주식에서요. 요것만 잘 지켜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돈을 법니다. 근데 요거를 지키지 못하면은요. 무조건 돈을 잃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승률에 조금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승률. 하지만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익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허건날 뭐 이길 때 한 70%에서 80% 뭐 승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번 3%에서 수익 다 잘라 먹다가 그죠? 뭐 두세 종목 마이너스 20% 봐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렇게 운행을 하세요. 플러스 3%, 플러스 5%는 잘 못 견디면서 마이너스는 엄청 잘 견딥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는 다 잘라먹고 나중에 20종목, 30종목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굉장히 심합니다. 플러스인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좌 수익률 곡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20%는 오히려 견뎌야죠. 시장 주도주를 봤다면. 그죠? 제가 이제 이야기 매매 포인트 하는 거 보세요. 제가 리뷰 드릴 때 다 팔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30%, 40%, 100% 저는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는 타이트하게 보자고요. 마이너스 5% 견디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승률 50%만 유지되죠,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복리로 붙어가지고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매매 습관이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있죠. 플러스 3%, 플러스 5%는 다 잘라먹고 마이너스 뭐 20%, 30%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 이렇게 습관 잘 안 잡혀 계신 분들은요,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들어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교정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로봇주를 계속 좋게 보죠. 특히 이제 로보티즈가 거기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관절 기술이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피지컬 AI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LG그룹사가 로봇에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분 6%. 그러니까 LG전자의 로봇 기업이 로보티즈예요. 특히나 그래가지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뉴스가 언제 뜨냐면 이 1월 5일에 뜹니다. 1월 5일에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가 미국 업체에 협동 로봇을 납품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 기사가요. 언제 뜬 거냐면 올해 1월 5일에 뜹니다. 굉장히 커다란 뉴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한다면, 스마트 머니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대중에게 보도가 되기 전에, 그죠? 미리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로 잘 잡아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월 5일, 1월 달부터 이 내용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때가 이제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8일과 11월 9일 이 두 날에 이미 포착이 되셨다는 사실이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다는 건 뭐예요? 변곡을 만들었다. 그럼 그 이후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뉴스 뜨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전개가 됐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인데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깨지 않고 몇 %까지 올라갔어요? 1143%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때 호재가 안 뜨고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 이탈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손익비가 어때요? 손실 보면 이 정도인데 플러스로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뭐 100% 이상씩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성재 전문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로보티즈에 대해서 이미 저 스마트 머니 신호 뜰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니까 매도 조금만 해라. 매도할 필요 없고 오히려 못 산 사람은 계속 더 사도 된다는 거를 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자, 왜냐면 제가 작년 11월에 프로그램명은 다르지만 제가 이 방송,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 모니터링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1월 9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이 됐고 제가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거래량 늘어나니까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작년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로보티즈는 계속 올라간다. 로봇 쪽에서는 탱베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요. 스마트 머니 신호랑 무관하게도 어때요? 좋은 자리에서는 이렇게 종가 베팅 신호를 제가 교육방에서 드린다고요. 9월 15일 종가 베팅 3월 이제 3시 13분에 드렸습니다. 요때 샀으면은요. 3주 만에 2배가 넘는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주도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플러스 나면은 바로 잘라먹고 마이너스 나는 것만 계속 오래 들고 가시는 분들은요. 꼭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수익률로 증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해요. 공격적으로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플러스 알파는 무조건 얻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5년 차트고요. 자, 보라색 곡선인데 다른 자산, 뭐 코스피, 코스닥, S&P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야, 그 비트코인 그거 되게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 현재 질량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안 하면 나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수익이 이렇고요. 양지수를 합산한 수익률을 보면은 어때요? 27%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산 수익률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 양지수의 ETF에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5대 5로 이렇게 투자만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수익률이 56%가 넘어갑니다. 그죠? 2배가 넘죠.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 보일 수 있는데 복리로 계산되잖아요. 첫 해, 뭐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이게 나중에 되면 될수록 이렇게 투자를 전략을 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저는요, 플러스 알파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수에 투자 안 해요.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개별 주식을 사는 거죠. 그죠? 시장 수익률을 원한다면 그냥 ETF를 사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포트폴리오까지도 같이 한번 본인의 어떤 수익이나 포트폴리오로 치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앵커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밀리언 투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그 사이에 주신 그 종목들이요.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휴림 로봇은 지금 주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목표가를 벌써 달성을 했고요. 나이백은 벌써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좀 편안하게 매수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또 매매 기법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QR코드 혹은 문자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또 비트코인 전략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오늘의 이제 공략주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회차, 8회차 이렇게 나오면서 이미 짧은 출연 기간 동안에만 또 보여드린 것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공략주 이제 하루에 나오게 되면 하나씩 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제가 이렇게 이틀 출연을 하는데 목요일 한 종목, 금요일 한 종목, 일주일에 2종목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더 많은 매일마다 주도주에 대한 미리 픽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직접 같이 하시는 것이 더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공략주는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되게 이제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을 오늘 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유의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모멘텀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의 어떤 선임연구원, 최기원 선임연구원이 이런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도 중요하다. 원전이 여전히 중요한데 코어가 단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저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먼저 이 코어가 단단하려면 뭐예요? 한전의 수익이 어디서 나와요? 전기요금이 인상이 있어야지 중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멀티플이죠. 플러스 되는 것이 요인이 성장 요인이 원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업으로 이제 계속해서 돈을 많이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기세 요금 인상인데 그럼 요금이 인상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동결될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봅니다. 4분기는 어쨌든 연료비를 조정 단가를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지만 방향성을 보자는 거예요. 방향성. 자,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전기에 대한 요금이 당연히 인상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탈탄소.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설비 유지 보수비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을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누적 적자가 지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극히 타협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정치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부터는 어때요? 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상 그 올해 4분기부터 그럼 이게 내년 컨센서스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인상이 나오면은 또 그거 보고 증권사에 대한 어떤 그 리포트가 다시 나올 겁니다. 커버리지들이 여러 개가 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은 목표 주가가 되게 높은 어떤 커버리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나면은 나중에 좋은 커버리지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 내용을 보면은요. 전기요금 인상이 될 것 같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또 이제 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원전 수출에 대한 거. 왜냐면 얘네들이 고정이에요, 고정. 고정적으로 이 한수원에 원전 수주하면은 10에서 15%가 이제 자회사로 이제 수익으로 귀결이 됩니다. 귀속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 원전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 트렌드잖아요. 왜 그러냐면 태양열 같은 경우는 태양에너지나 이제 만약에 해가 많이 안 떠 있고 흐린 날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요 에너지 수급 자체가 안 돼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에너지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24시간 무탄소로 안정적으로 이제 에너지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게 원전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성 때문에 결국에 SMR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제일 잘하는 게 또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한전도 구조적인 성장 국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과거에 2016년도, 15년도에 보여줬었던 이제 영업이익, 뭐 12조 막 이렇게 되는 영업이익일 때가 거의 주가가 6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 컨센서스가 이제 뭐 16조 이렇습니다. 그리고 17조 이렇게 나가고 있고 저는 이거 오히려 상회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주가는 6만 원 넘어가야죠.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월봉상도 거래량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도 어때요? 추세가 쭉 하락하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로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7,500원. 당연히 여기서 다 매도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3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방송은 목요일 금요일마다 고정 출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되게 지엽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밴드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당일 주도주 체크 받으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픽 종목으로 저희 한국전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전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새로운 실적 모멘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자세한 전략은요, 저희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바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이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쉽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나는 이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정말 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정말 쉽게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혹은 문자 편하신 방법
방법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전문가님의 종목들뿐만 아니라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코리니 분들 또 주식이 처음이다 주리니 분들도요. 이곳에 오신 다음에 모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